드리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2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재발등 찍은 수원지검입니다. 자, 지금 이 이화영 부지사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 협박했다라는 그런 폭로가 나와서 정치권에서 아주 핫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 때 나온 얘기인데 선거 때는 그닥 조명을 받지 못했으나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지금 많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제 방송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좀 다뤘었죠. 그러면서 비슷한 말을 제가 했었습니다. 4월 4일, 4월 8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법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선거 직전이라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혹시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봐 다들 좀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을 주저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다뤄보자 라고 하면서 제가 4월 13일인가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꼭 거론해야 되며 이것은 앞으로 민주당에서 꼭 치고 나가야 된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아마 전해진 걸까요? 어찌됐든 예, 이화영 부지사가 이렇게 법정에서 했던 얘기가 지금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지금 많이 당혹했던 것 같아요. 다급한 와중에 자기들 딴에는 부인을 한답시고 이화영에 대한 회유 협박, 심지어 뭐 연어회 같은 이런 것들을 동원한 회유 협박 같은 건 없었다라고 발뺌을 했는데, 발뺌을 하다가 자기 딴에는 발뺌만 한 거겠지. 하지만 오히려 자백을 하고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수원지검이 한 얘기들을 가만히 짚어보면서 얘들 바본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연어회 파티 없었다 부인하려다가 재발등 찍은 수원지검.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화영 부지사의 이 재판은 정치권의 태풍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8월 이화영 부지사가 또는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검찰의 회유 협박이 있었다. 그리고 증언 번복, 위증을 강요하는 그런 압박, 협박이 있었다라고 폭로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뭐 변호사가 교체되고 뭐 한 그 난리를 칠 때까지만 해도요, 그닥 주목을 받지 못했던,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빌미가 됐던 이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은 정치권의 태풍,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 중에서 제일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지난 4월 4일과 4월 8일에 있었던 두 차례 재판입니다. 이 재판은 1심 재판의 마지막 절차였습니다. 1심 재판의 마지막에서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피고인 신문을 통해 가지고 이화영 부지사를 한쪽으로 좀 몰아세우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이 대북 송금 문제를 어떻게든 간에 엮어보려고 그렇게 몰고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들고 나왔던 게 지난해 5월, 6월 그 사이에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
위협과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서 썼던 가짜 진술, 거짓 진술을 이 증서를 검찰이 들이밉니다. 그러자 이화영 부지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내죠. 뭐라고?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연어 초밥 회식마저 있었다.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가니까 옆에 세미나실인지 뭔지 하여튼 창고 같은 게 있고 그 창고에 가니까 김성태랑 방용철이 있고 거기 지들끼리 쑥떡쑥떡 뭔가 짜고 나와가지고 나한테 강요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하더라. 마치 거기서 작전회의가 벌어지는 것 같더라. 그리고 그곳에서 너무너무 호화로운 음식으로 우리는 배를 채웠다. 연어회도 나왔다. 술도 나왔다. 자, 이런 폭로가 검찰이 주도했던 피고인 신문에서 쏟아지는 겁니다. 검찰은 미칠 노릇이겠죠. 다급하게 재판을 끝내려고 막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당장 이때는 선거 직전이라 크게 거론이 되지 않았으나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이 발언들이 서서히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거는요. 검찰이 이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을 반박하려고 합니다. 법정에서 나온 얘기를 민주당에서 다시 이제 재론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니까 검찰은 다급하게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을 반박하려고 해요. 반박하려고 하다가 문제를 사실 키웠죠. 그 전까지 이화영 부지사의 이 진술에 대해서 언론이 그닥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외면하고 있었어요. 이화영 지사의 진술을. 그랬는데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 진술을 반박하기 위해서 언론들한테 이렇게 보도자료를 뿌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외면하던 언론조차도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보도가 나오죠. 이 보도 중에는 제가 지금까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에 창고라가 붙은 세미나실이 있고 여기에 회의용 테이블과 뭐 이런 게 있고 뭐 거기에 뭐 쌍방울 직원들이 와서 음식을 갖다 놓고 심지어 술도 주더라. 그리고 거기서 토론하고 설득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김성태가 이재명을 제3자 뇌물로 기소하지 않으면은 네가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협박을 하기도 하더라. 요 얘기가 보도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경기일보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경기일보에서만 자세하게 보도했으나 점점 여기저기서 이 내용을 받아쓰기 시작하죠. 그렇지 한 군데서 보도하면 나머지도 보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검찰은 반박 안 해도 될 걸 괜히 반박하는 바람에 문제를 키우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그래요. 검찰은 김성태를 시켜가지고 이화영을 설득을 하는데 그 설득하는 논리의 대표적인 게 뭐였다? 야, 검찰은 이재명을 잡으려고 하는 거라 이화영 널 잡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 그러니까 네가 검찰 수사에 협조만 해주면 이화영 너는 풀려날 거야 라는 그런 회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 회유는 김성태가 하기도 하고 방용철이 하기도 하고 때론 검사가 나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조 안 하면 너 징역 10년 나올 거야 라고 협박도 한답니다. 자, 이 얘기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지만 민주당에서 최고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됩니다. 박찬대 의원이 직접 제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 조작을 하려고 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해서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여기에 또 이재명 대표는 이거는 국기문란 사안이니까 반드시 처벌을까지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오늘 한 번 더
거론이 되죠. 자,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박찬대 의원이 했던 얘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원지검은 입장만 내놓지 말고 근거를 내놓으십시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이른바 진술 조작 술파티에 대해 수원지검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인데 반해 수원지검의 반박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너무 부족합니다. 기껏 내놓은 근거가 김성태와 방용철이 부인했다라는 게 거의 전부입니다. 언제부터 검찰이 그렇게 피의자의 진술을 철석같이 믿었습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으면 모두 밝혀질 문제인데 왜 근거 자료를 내놓지도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 조작 술파티 장소로 지목한 수원지검 1313호실 앞방 복도를 비추는 CCTV를 공개하면 같은 날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는지 금방 확인될 것 아닙니까?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의 출정 기록을 공개하면 셋이 같은 날 수원지검에 모였는지 아닌지 금방 확인될 문제 아닙니까? 왜 공개 안 하십니까? 개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담당 교도관들도 조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원지검은 말로만 아니라고 하지 말고 근거를 내놓으십시오. 구속 수감된 피의자들의 진술을 조작하기 위한 회유와 협박 자체도 중대 범죄이지만 음식과 술까지 제공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진술 조작 술파티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정 처벌해야 합니다. 대검이 수원지검의 대질조사 날짜와 교도관 출장 기록, 구매한 음식 메뉴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판에서 충격적인 진술이 나온 지 열흘이 훌쩍 넘었습니다. 뒤늦은 자료 제출 요구가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박찬대 의원이 오늘 다시 강조를 했죠. 그리고 이 박찬대 의원이 강조하신 것보다 사실은 더 언론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사건을 언론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가 어제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 출석을 하러 갔는데 기자들이 물어요. 이거 이화영 부지사 그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라고 했는데, 자, 이재명 대표가 그 전에 자기 재판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다가 이화영 부지사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죠. 수원지검의 사건 조작 얘기는 어쨌든 그 당사자가 한 얘기인데 교도관들이 수감자 한 명 한 명을 각자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최소 3명의 수감자,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화영 부지사 3명이 검사실 앞방에 창고라고 쓰여진 실제로는 회의실, 표시는 창고로 되어 있는 방에 들어가서 술판을 벌이고 허위 진술 모의를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면 그날 같은 시간에 이 3명의 피의자, 수감자를 어느 검사실에서 소환을 했는지 교도소 구치소에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CCTV가 있었을 것이고, 그날 연어회에 회덮밥에 술까지 반입을 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다는 것이니까 출입자 기록 확인하면 나올 것이고, 특히 교도관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담당한 수용자, 구속자가 있기 때문에 그 개개 교도관들이 과연 그 수감자들 데리고 왔는지 확인하면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검찰청에서 원래 공범들은 접촉 금지인데 검찰청에서 그 공범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 모의를 하고 술판을 벌이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 검사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교도관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담당하는 수용자들이 다른 공범과 만난다든지 심지어 술판을 벌인다든지 또 교도관의 눈에 띄지 않는 상태로 어딘가 방으로 들어가서 모여있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도관들도 사실 매우 억울할 수 있는 일인데 교도관들이 지시 없이 이런 일을 했다면 이거는 정말 실형을 받아 마땅한 중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담당 교도관들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검찰이 이 점을 지금 밝혀야 합니다. 뭐 황당무계하다 이런 말로 할 게 아니고 CCTV 출정 기록 또 뭐 소환된 기록 담당 교도관들의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하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얘기하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니까 검찰로서는 조금 당혹한 것 같습니다. 많이 당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까지 입도 뻥끗 안 하고 부인조차 안 하고 있던 애들이 이재명 대표가 우리나라 지금 제1당이잖아요. 거대 정당입니다. 여당보다 더 강한, 더 의석이 많은 야당이에요. 제1당, 원내 제1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하죠. 이 부인을 하는 와중에서 1300여 자 정도의 반박문도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오히려 자기들 발등을 찍은 게 돼버리죠. 왜 발등을 찍었다라고 얘기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사실은 CCTV죠. CCTV가 없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CCTV 있어요. 검찰 지들이 필요하면 몇 년 전 것까지 다 돌려봐. 이거 어디서 없다고 그래. CCTV가 없긴 왜 없어. 그리고 지금 벌써 기껏 해봤자 작년 6월이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이게 CCTV가 검찰청 CCTV는요 6개월이 지난다고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니고 6개월이 지나면 하드를 빼서 다른 데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드를 가져와서 끼워 넣어요. 그래서 보통 하드 3개를 돌아가면서 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최대 1년까지 보관이 돼요. CCTV가 없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건 말도 안 돼요. 예. 자, 근데 얘들은 CCTV가 없다고 발뺌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주장을 하면서 또 꺼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래서 사실 이게 이화영 말이 틀린 거야. 저래서 이화영 말이 틀린 거야. 라고 막 떠들어요. 그 와중에 나온 게 있습니다. 뭐다? 자, 술을 마셨다는 6월달은 이미 진술이 끝난 뒤였다. 자, 검찰이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이화영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하냐면 알리바이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화영이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사실 말이야, 이거는, 이러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화영의 주장은 사실일 수가 없어.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잘 따져보면은 사실상 자백을 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아마 검찰이 당황하다 보니까 말이 헛나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마저도 드는 대목입니다. 자, 어떤 부분인고 하니 이런 거예요. 자, 검찰은 이화영의 주장이 잘못인 이유, 틀린 이유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화영이 김성태 등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것이 6월 30일인데 그때는 이미 진술이 끝난 뒤였잖아. 굳이 회식할 필요가 있었겠어? 술을 주려면 진술하기 전에 줬었겠지. 6월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6월 달에는 이화영이 진술 다 끝난 상태였어. 근데 왜 우리가 술을 줬겠어? 그건 말도 안 돼.
자, 그래 놓고 검찰이 뭐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법정에서 그 검찰 진술 조서는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어. 따라서 우리가 굳이 술까지 퍼먹여 가면서 증거를 만들 이유가 없지. 가서 아니라 그럼 땡이잖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6월 달에 이미 진술이 끝난 상태였다. 이미 진술 조서가 다 작성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회식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스스로 자기들을 자승자박하는 상황이 생기죠. 아무리 검찰 진술 조서를 썼더라도 법정에서 부인하면 땡이다. 그죠? 그러니까 진술 조서를 썼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법정에서 진술 조서가 맞다라고 답을 해줘야지 끝난다는 얘기죠. 그랬으면 진술 조서가 끝났다고 해서 회식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지. 적어도 법정 진술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회식 같은 걸 해서 오래 달래놔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거는 진술 조서가 아니라 법정에 나가가지고 그 진술 조서가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 검찰도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그죠? 지들 자기 입으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뭐 진술서 써놓고 법정 갈 때까지 퍼매겼겠지 그 말이 돼버리죠. 그죠? 검찰 스스로 자기의 주장을 뒤엎은 셈이 된 겁니다. 6월 달에는 이미 진술조사 끝났어. 그런데 왜 우리가 회식을 하고 그랬겠어. 그리고 말이야. 이 진술조사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법정 가가지고 아니라 그럼 땡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술을 먹이고 그러니. 근데 뭐 이게 결국에는 뭐야? 스스로 자기 자승자박을 한 게 돼버렸죠. 5월달이든 6월달이든 진술조서를 쓴 뒤에 오히려 법정 가서 진술하기까지 그 한 달 정도 그 사이에 오히려 술을 퍼먹이고 회유를 하고 융숭하게 대접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지. 그죠? 따라서 진술조서를 이미 쓴 뒤기 때문에 회식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지. 그죠? 또 있습니다.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하는 6월 30날 이날에 대해서 행적을 얘기하면서 이날 이화영 말이야 검사실에 있는 게 아니라 구치감에 있었어. 구치감. 여러분 구치감이 뭔 줄 아십니까? 구치감은요. 우리 구치감 이러니까 구치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치소가 아니에요. 구치감은 검찰청 안에 있습니다. 구치감은 검찰청에 불려와가지고 혹은 법원에 출석을 앞둔 그 수감자들이 잠시 대기하는 곳이에요. 검찰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에 그러니까 6월 30날 이화영은 검찰청에 나와 있었던 거지. 그리고 그날 재판이 있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화영이 구치감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구치감에 있었다는 얘기는 검찰청에서 검찰들이 얼마든지 불러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날 이화영이 검사실에 있는 게 아니라 구치감에 있었어. 구치감에 왜 있는데? 구치감에 가는 이유는 재판이 있거나 검사실에 불려갔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재판이 있는 날이 아니니까 검사한테 불려갔다는 얘기지. 그건 뭐야? 그날 이화영을 불러서 회유를 했다. 적어도 회유한 건 맞다라는 거잖아. 그랬으면 그 회유하는 시간 중에 뭘 처먹었는지 알게 뭐야? 확인됐죠? 검찰은 자기들 딴에는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싶었을 텐데 실은 오히려 자백을 한 게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기들 딴에는 이게 반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구치감에 왜 오겠습니까? 이화영이 구치감에 왜 오겠어? 구치감이 오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검사한테 불려가거나 판사한테 불려가거나. 근데 판사한테 불려갈 날이 아니야. 그럼 검사한테 불려가는 날이겠네. 구치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치소에 있는 게 아니고 검찰청 안에 있다고. 수원지검 구치감이라고. 그러면은 적어도 이화영이 그날 수원지검에 불려와 있었다는 얘기죠. 법원에 출석하는 날이 아니었으니 검사가 불러서 왔다는 얘기죠. 게임 끝났죠. 예. 검찰은 자기들 딴에는 신박한 반박을 한다고 했는데 반박이 아니라 오히려 범인을 인정한 거, 오히려 범행을 자백한 셈이 돼버린 겁니다. 좀 웃겨요. 참 검사들 보면 이런 거 보면은 약간 멍청한 것 같아. 아마 검사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구치감 얘기를 꺼낸 이유가 그 구치감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식사를 한 기록이 있대요. 봐라, 이화영이 여기서 식사를 했네. 그러니까 회 먹은 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 아니, 회 먹었다고 밥 못 먹냐? 아니, 회 같은 거 먹고 난 다음에, 되게 싸늘한 거 먹고 나면은 오래 따뜻한 국 같은 거 먹고 싶을 수도 있어요. 또는 그 자리가 불편해가지고, 뭐, 이화영, 뭐, 자기들은 뭐, 김성태는 뭐, 배부르게 먹었는지 몰라도 나는 몇 점 집어 먹지도 못해서 배가 고파서 먹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상황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검찰은, 야, 회 먹었다는 사람이 또 밥을 먹었겠냐?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지. 하지만 그게 거꾸로, 그러면 이화영이 그날 구치감에 와 있었다는 거는 검사가 불렀다는 얘기네? 그럼 검사가 불렀으면은 검사한테 가가지고 뭘 먹었는지 알 수 없는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밥을 먹었다는 기록만 있지, 밥을 받아놓고 남겼을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래요? 그거 몰라. 다양한 상황이 존재해. 근데 검사들이 되게 단편적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사실상 지들이 자백을 한 셈이 돼버린 겁니다. 이건 제대로 짚고 지나갈 수 있는, 짜증나. 자, 여기에 오늘 또 결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검사실과 그리고 영상 녹화실 그리고 밥을 먹은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거를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거론을 하면 뭐 달라질 거예요. 직접 현장 조사를 하면 상황이 달라질 거면, 그러면 사실 진상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현장 조사해보면 되겠지, 그죠? 구치감 이런 것도 확인해보고, 밥 먹은 기록도 확인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검찰이 오늘 구치감 얘기를 구치감 얘기를 하면서 이화영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떠든 거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밖에 안 썼어. 다른 데는 아예 쓰질 않았어. 조선일보도 안 썼어. 왠 줄 아세요? 구치감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게 검찰한테 엄청 불리한 얘기를 하는 거, 걔들은 안 거지. 구치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구치소가 아니고요. 검찰청에 있는 거예요. 검사를 만나거나 판사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고, 그때 잠시 기다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가 구치감입니다. 그러니까 구치감에 있었다는 거는 검찰청에 와 있었다는 얘기고 검사가 불렀다는 얘기예요. 구치감에서 밥을 처먹었든 뭘 처먹었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검사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야. 검사들이 제대로 하려면 이날 이화영은 교도소에서 나온 적이 없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얘들이 장난치를 치려고 했는지 아니면 실수를 했는지 구치감 얘기를 한 게 결정적인 실수가 된 겁니다. 자, 그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격적인 국회 차원에서의 진상조사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밤중에